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제 문제입니다. 더 쉽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양보호론 필기 문제 35문제입니다. 1번 노인 부양 문제 개선 방안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자, 세대 분리가 되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부양이 힘들어지겠죠. 2번 시설 입소를 우선한다. 시설보다는 집에 사는 게 더 좋죠.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자녀도 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을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 강화 정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5번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자,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등급까지 있는데 항목을 늘린다. 이거는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보상이라고 하나. 자, 우리 보상에는 뭐 제도적 보상, 또 경제적 보상, 그 다음에 정치적 보상,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도적인 것은 연금을 종류를 말하고요. 경제적인 것은 공공요금 감면이요. 요금 감면 지하철이 공짜로 탄다던가 하는 거. 정치적인 것은 무슨 날 기념 행사입니다. 기념하는 거. 문화는 문화재 유산 같은 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치적 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정치적 보상이다. 경제적인 것은 요금을 낮춰주는 거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제공 생활 안정 지원 돈을 주는 것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연금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인정 기준의 70% 수준 이하에게만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연금이 생각나네요. 연금이라 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개가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조용하는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초연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하려면 4대 보험 들었던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이 연금을 넣었던 것들을 65세 이후에 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자 누가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백내장하고 상관없습니다. 결핵으로 입원 중인 상관없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일단 상관이 있고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관이 있습니다. 치매와 어렵다면 여자 50세 나이 어려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목 골절 상관없습니다. 폐렴약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하게 암기 숑숑 하고 가시자면 65세에서는 어려우면 됩니다. 뭐가 어렵죠? 거동, 즉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무조건 65세는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65세 이하도 됩니다. 어려워야 돼요.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근데 65세는 어려우면 됐지만 65세 이하는 어렵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있어야 됩니다.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앞자리만 치매파, 65세 이하는 치매파가 있어야 한다. 5번 장기요양보험 중 본인부담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인부담금 어떻게 했었나요? 비급여는 전액부담입니다. 100%.
2번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죠. 재가급여는 몇 프로 내나요? 15% 되겠습니다. 재가급여 몇 프로? 15%, 15%.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나요? 있나요? 없지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이거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20%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스스로 부담한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 내가 안되죠. 2번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직계가족에게 안되죠.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그래야 되겠죠.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의 조정이 아니라 보고한다. 5번 인지능력이 손상됐어요. 서비스 동의 받아도 의미가 있나요? 안 되죠. 이렇게 인지능력이 손상된 경우에만 누구한테? 가족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7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식사, 즉 취사, 청소, 취청세, 취사, 청소, 세탁이죠. 취청세, 목욕, 도움자 들어가면 신체, 동행 들어가면 개인, 구강관리 들어가면 신체,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취청세, 청이 있네요. 정답은 5번이 취청세. 취사, 청소, 세탁, 취사, 청소, 세탁, 취청소. 그래서 취청소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 침해받은 권리 다른 대상자에게 맞았네요. 요양보호사 그런데 모른 척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 했어요. 요양보호사 그리고 폭언도 했어요. 정답은 네,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래서 제가 존엄의 권리를 어떻게 했다? 모른 척 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존엄은 권리, 권익 또는 인권 이런 단어들 권시 일가가 나와요. 권시 일가가 나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이런 거를 특히 모른 척했다 그러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죠. 9번 학대 유형과 사례. 자, 생활비를 안 줬다. 생활비 안 주면 뭐죠? 방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성교제 방해는 정서적 학대고 말을 걸지 않은 거 정서, 유언장 변조, 경제, 집안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정서. 10번 성희롱 상황입니다. 무조건 단호하게 라고 했는데요. 자,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목욕하겠다고 하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네요. 어떡할까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떤 단어 찾아야 된다? 단호하게. 자, 그런데 1번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야단 안 되죠. 못 본 척 안 되고 중단한다고 말한다. 내가 맘대로 아니죠. 가족에게 재발 방지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기관이 다. 그 다음에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 그렇죠. 요양보호사 할 일은 1번 단호하게 말한다 거나 2번 보고한다 입니다.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1번 언어적 성희롱 말로 하는 행위입니다. 뒤에서 껴나는 것은 신체 엉덩이 닿게 했으니까 신체 노출했으니까 시각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 시각
물어봤다 말.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하는 직업윤리는 자,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잘했죠? 자, 이거는 협력하는 태도냐, 자기 개발하라는 거냐, 인권을 옹호하려는 거냐,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태도냐,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냐. 정답은 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지금 수행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겠지요. 13번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직업윤리라는 것은 도덕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자, 만약에 기관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시켰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먼저인가요? 기관의 결정이 먼저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직업윤리로서 우리가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답.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 제공 이것도 안 되죠. 기준에 있는 대로.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4번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자, 복지연구는 요양보호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직업윤리에 맞는 행동이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중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보다 더 늘려서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불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네, 정답은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한다. 불법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음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내밀면서 나 못 먹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그럴 때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왜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죠? 자, 너무 까다로우세요 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배고플 때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자꾸 이러시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자, 정확한 답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라고 왜 밥 안 먹는 원인을 찾아내서 대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찾는 거죠.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를 이동을 도왔다. 좋죠.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잡으면 안 되고 무조건 가까이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겼다. 이것도 괜찮은 거죠. 이동 장비를 이용했으니까 안 다쳤겠죠. 4번 방근무 중 밝은 조명, 밝은 조명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았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렸다. 아주 잘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틀린 것은 즉 위험이 높은 것은 바로 물건을 멀리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가관리. 자,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감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손으로 입을 막아 안 되죠? 어디로 막아야 돼요? 소매로. 손이 아니라 소매로. 2번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 아니고 1년. 3번 결핵 진단 검사는 3개월 받아야 된다. 아니고 6개월.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자, 노로바이러스 감염되면 2에서 3일 동안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임신한 경우 풍진이거나 또는 수두, 풍진,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18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 폐결핵은 1번 바이러스 아니고 결핵균에 의한 것입니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맞습니다. 왜? 폐결핵은 약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서 간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4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의사 처방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전에 고열이 나나요? 오후에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게 아니라 밤에 열이 내립니다. 그래서 18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물 복용 중에는 어떻게 한다? 네, 약물 복용 중에는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유액 분비량 감소. 네, 1번이 되겠네요. 식후포만감, 지방 흡수력 감소, 간의 약물 대사 능력 감소, 근 긴장도 감소. 답은 1번입니다. 20번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다.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됐다. 요거와 관련 있는 질병은 정답은 빈혈이 되겠습니다.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헤모글로빈 이거는 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이 부족하면 생기는 게 바로 철분 빈혈. 21번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고혈압 대상자는 저지방, 또 저염, 콜레스테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자, 옳은 것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네, 1번이 답이고요. 격렬 안 됩니다. 알코올 안 되고요. 매일 한 계피 흡연 안 되죠.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을 중단하고 누구 마음대로 의사 처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의사 처방이 있다면 계속 먹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골다공증 노인이 낙상했네요. 자, 낙상하면 바로 생각나는 거 뭐죠? 골절. 자, 그래서 답을 살펴보니까 골절 하나 나오네요. 정답은 3번 고관절 골절. 그래서 이렇게 뼈가 있을 때 관절이 이렇게 엉덩이 뼈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고관절이 골절되는 일이 생깁니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우울증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입니다.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우울증 안 오겠네요.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우울증 안 오겠네요.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한다. 우울증 안 오겠네요.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자, 갑상샘 기능 저하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무기력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높네요.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없이 유지된다. 자, 식욕과 체중이 변화없이 유지된다는 것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아무래도 또 질병을 진단받고 그러면 더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28번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다뇨 뭐가 있어요? 오줌을 많이 놓고 다음 물을 많이 먹고 다식 음식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된다? 체중은
체중은 저하되는 것. 이것을 바로 당뇨병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1번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돼서 폐 조직의 탄력이 감소돼서 관절 유연성이 감소돼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돼서 심장 근육 수축력이 감소해서.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어때요? 운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30번 약물 복용 방법. 1번 서방제는 분쇄. 자, 분쇄할 수 있는 거는 정제만 가능합니다. 정제라는 것은 알약이죠. 자, 서방제는 코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쇄하여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인슐린은 구강으로, 인슐린은 주사로.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장용 코팅제는 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분할하면 안 됩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고혈압제는 자몽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자돼요. 자몽 먹으면.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 함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한다. 자,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정답은 자, 수두 아니죠. 홍역 아니고 풍진 아니고 폐렴규균이 되겠습니다. 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규균 한 번 맞으면 되겠습니다. 1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 이거는 보고사항 아니죠. 대상자가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다. 요거는 보고사항이네요.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지 있지 않았다.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하면 되겠죠.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본다. 이것도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할 때 이것도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대상자가 넘어졌을 때, 타박상을 입었을 때 이거는 사건 사고 보고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빨리 119 신고하면서 같이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3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자, 여러 번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오후에 건망증이 오후도 정확한 시간이 아닌데 더라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니네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오랜만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오후 간식인 바나나를 거부했다. 요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언덕을 간단하게도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4번 이른 아침에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했다.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것입니다. 1번 본인 의사와 상관이 없이 안 되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인 거 아니고 소극적이다.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습니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양분, 영양분 공급하지 않는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다. 예측할 수 있는 상태를 보는 것이네요. 동공이 확장됩니다. 근육 긴장도가 풀린다 그랬죠? 그래서 동공이 이렇게 커집니다. 호흡이 규칙적, 불규칙적이다. 피부가 붉다, 춥기 때문에 온도가 식기 때문에 파란색이거나 하얀색이 된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 아니라 감소해서 모두 생긴다. 우리가 변실금도 생긴다 그랬었죠. 그 다음 소변실금이 나타난다. 그렇겠죠. 소변실금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긴장도가 완화돼서. 그래서 정답은 소변실금 또는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더 쉽게 문제풀이 이론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실기 문제 가지고 찾아뵐게요.